유죄가 나왔지만 구속은 면한 조 전 장관. 본인의 1심 선고 이후에 조금씩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북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장관직을 제안받는다고 했을 때 최근에는 고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콘서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그 정책, 국정 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정책이나 철학이나 등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셨으나 또는 하시려고 했으나 못 이루신 것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때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가? 그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건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님,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등이 유튜브에서 부분적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인사기밀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밉고 서운하지 않았냐?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요. 일단 밉죠라고 했을 때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부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진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서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비롯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다시 지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9년 여름에 불거졌던 조국 사태가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의혹으로 인해서 불거졌던 그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또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애둘러서 얘기했고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과 그리고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의미심장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제가 마음이 약했어요. 그 사람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꽤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러 마음의 빚 얘기를 했고 실제로 퇴임 이후에도 양산에서 책 추천을 했었어요. 조 전 장관 추천. 그렇죠. 근데 약간의 좀 여러 좋은 말들 하고 있는 반면에 일단 듣기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은 밉지 않냐고 했을 때 밉지 않다라고 단언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퇴임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일종의 애정
이거는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애정이 결국 짝사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본인을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해 준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곤란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에 굉장한 부담을 지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는데 상식적이라면 조국 전 장관은 그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중책에 지명을 해준 대통령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원래 그게 그냥 모범 답안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굳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짝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또 달리 문 대통령은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예. 또 미안하기도 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큰 동력을 제공했고 예. 또 한편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관이 됨으로써 이제 많은 또 수사를 받고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새해 기자회견에 하셨던 저 말씀이 기억나는데 저 해가 이제 총선이 있던 해 직전이었는데 예. 저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이 빗어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그때 영남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저 말을 듣고 아마 지지율이 저는 5% 이상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대통령으로서 마음속으로는 저런 말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거를 이제 밖에 드러내놓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조국 장관이 뭐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일가족이 크게 이제 상처를 입고 고난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편은 어쨌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조금 전에 조수인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조국 이 장관이 뭐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일이 공정과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도 했고 또 반성과 성찰이 기회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조 전 장관의 어제 북콘서트에는 다시 한번 딸도 동행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이제 싫은 거는 싫다고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제 내 권리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바탕에는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 세대가 이제 너의 권리는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세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평소에 집에서 자주 얘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집에 가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수다를 떨고 아버지는 좀 도망 다니시는 편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딸인 조민 씨도 꽤 요즘에 여러 행보들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언론이든 뭐 SNS든. 근데 이제 요즘 조민 씨 관련 재판들이 속속 있고 본인 관련 직접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과거에 있었던 조민 씨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에 대해서 일단 1심이지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조민 씨를 취재하기 위해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었는데 이게 이제 공동 현관문을 지나간 게 주거침입이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기자들에게는 취재 활동의 자유가 있고 또 공동 현관문을 넘어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 행동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정당한 행위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1심 판결이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던 더 탐사 기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보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예. 2019년 여름에 각종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짓밟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짓밟았는데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제목이 또 법고전 산책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공정과 법치와 상식을 짓밟은 데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딸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참 저런 모습들이 과연 이것은 상식적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이제 1심이 끝났어요. 맞아요.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이 재판 지연 문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밉지 않냐는 말에 조 전 장관이 답한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1위로 가보겠습니다.